통계 얘기를 좀 해보자고. 니네가 이제 중3 때 배우는 통계라는 거는 대표값 그리고 상품입니다. 뒤에 있는 상관관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양인지 음인지 뭐 이런 거만 보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필요 없고요. 사실은 대표값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니네가 배우는 단어는 사실 통계야. 크게 봐봐. 통계가 뭘 위한 단어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료를 막 조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죠? 또 리서치에서 무슨 여론조사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조사에서 나온 자료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별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자료값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니네가 막 조사를 해서 나온 별량들, 뭐 n개의 별량들을 각각 이름을 x1, x2, x3 해서 n개의 별량을 조사를 했다고 치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를 조사를 했을 때 이 조사한 값들을 가지고 만든 이 집단,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이 집단의 특성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평균이라는 값이야. 그죠?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게, 그죠? 이 집단을 대표하는 거를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만큼으로 나눈 녀석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할 거란 말이죠. 니네는 뭐야? 시그마니 이런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를 n가지를 다 자료를 더해서 n으로 나눈 녀석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이렇게 평균을 하는데, 어떤 자료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게 되면 대표의 특징을 잘 나타내지 않는 그런 자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자료를 했는데 1이 99개가 나왔어. 그리고 하나만 100만 나왔다고 쳐봐요. 얘를 평균을 내면은 거의, 그죠? 100으로 나누면 만에 가까워지는, 그죠? 이해돼야 안 돼요? 제일 얘는 누가 봐도 1이 다 나오고 하나만 그냥, 그죠? 그런변이 같이 나온 친구인데,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극단값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얘 때문에 이 자료가 변질됐단 말이에요. 오염돼 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벗어난 친구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온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나오게 되면 자료의 특징을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처럼 극단값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값을 우리가 대표하는 값이라고 하자. 이런 걸 이제 최빈값이라는 용어로 쓴단 말이죠. 그죠? 뭔가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나왔을 때 최빈값이나 또는 자료를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크기 순으로 처음부터 나열을 해서 그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수를 대표값이라고 정하자. 걔를 이제 중앙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앙값이야. 얘는 뭐야?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 최빈값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1이 3번 나오고 2도 3번 나오고 3은 1번, 4는 2번, 5도 1번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최빈값이 누구예요? 그럴 때는 1도, 2도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최빈값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오케이? 최빈값은 많이 나온 친구가 제일 많이 나온 친구가 여러 개 숫자면 그 친구를 최빈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1, 2, 3, 3, 3, 4, 4, 4 이럴 때 최빈값은요 1도, 2도, 3도, 4도 최빈값이 되는데 사실 이러면은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하겠니?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또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지 않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값이라는 것도 이제 크기 순으로 1, 2, 4, 8, 9 이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친구를 대표값이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홀 속에 자료를 나열하면 가운데 하나밖에 없겠지만 1, 2, 4, 5, 8, 9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가운데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얘네들의 평균값으로 가운데에 있는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두 녀석의 평균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대표값의 의미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죠? 그게 평균이야.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평균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죠. M은 뭐의 약자야 원래? 민이라는 친구의 약자를 쓰는 겁니다. 민, 의미하다.
이게 형용사가 무슨 뜻이죠? 우리 똑똑한 친구들 알 텐데. 못된. 그죠? 못된. 나쁜, 비열한 우리 선생님. 근데 이제 얘가 명사로 평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얘가 나중에 가면 사실 우리가 이제 너네들은 다른 반에서는 다른 반에 잘 좀 낮은 반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평균이 니네 아직 확통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지? 고등 확통을 한 적이 없는 거잖아, 그죠?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니네가 별량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나중에는 확률 변수라고 하게 돼요. 이 x라는 친구의 기대값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평균을 의미하는 기호예요. 기대값. 선생님이 써줄 테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되는 친구예요. 읽어봐. 승현아. 뭐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그죠?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이제 평균을 의미하는 기호다. 중학교 때 쓰진 않지만 하나 같이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이제 저 기호를 사용해서 몇 가지 분산 계산하거나 할 때 편한 공식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M도 평균, 기대값도 평균을 의미하는 기호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상대도수니 뭐 도수분표니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나중에 확률 변수로 다 이어집니다. 상대도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확률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별량하고 그죠? 별량, 확률 변수죠. 별량하고 거기서 나왔던 상대도수들을 다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걔네들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되는 그 아주 오묘한 식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확통하면 다 이어져요. 여기. 어쨌든 대표값은 이게 다야. 니네가 배우는 거. 평균, 평균값, 중앙값. 그러면 지어도 됩니까? 교재를 보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잘 끼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대표값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조사한 집단을 대표하는 수치를 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빈값하고 중앙값은 앞으로의 얘기에는 필요가 없고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삼포도라는 건 뭐냐? 그죠? 삼포도라는 건 대표값 주변에 얼마만큼 묻혀 있는지 아니면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나머지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봐봐. 지운다. 그죠? 이 그래프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어떤 평균값이 나왔어. 그죠? 니네가 이 세로축을 뭘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냐면 도수라고 할 거야. 니네가. 그죠? 나온 애들 개수죠. 그죠? 도수라고 하잔 말이죠. 도수 분포에서 배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 값을 가진 녀석이 이만큼이 있고 그 주변에 평균에서 요만큼 떨어진 녀석이 이만큼 그죠? 평균보다 큰 놈 뭐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 그죠? 그러면 니네가 평균값으로부터 그죠? 가까이 붙어있는 녀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그죠? 이게 뭐야? 이거랑 이런 친구의 그래프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삼포도를 의미하는 극단적인 그림입니다. 평균에 얘가 더 가까운 모양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얘가 작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분산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분산이 작은 친구고 이런 빨간색 그래프는 뭐야? 평균에서 떨어진 애들이 많은 거거든? 이런 친구가 이제 흩어진 정도가 삼포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분산이 크겠죠. 삼포도를 나타내는 가장 제일 대표적인 친구가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포도가 크고 삼포도가 작은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걸 한국말로 니네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 흰색 자료가 고르게 분포한 거야? 빨간색 자료가 고르게 분포한 거야? 자, 봐봐. 1, 2, 3, 4부터 해서 하나씩 100까지 다 있는 게 그죠? 얘 99까지 하면 얘도 평균이 50이죠. 그죠? 얘가 평균이 50이야. 그리고 50만 99개 있어. 평균 90 되겠죠? 50 되겠죠? 그죠?
얘가 고르게 분포한 거야? 얘가 고르게 분포한 거야? 1부터 99까지 다 있는 게 고르게 분포한 거야? 아니면 50만 다 있는 게 고르게 분포한 거야? 분산의 이 대표값과 통계에서는 얘가 고르게 분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산에 근접하게 다 모여있을 때 우리는 그걸 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 다 흩어져 있어야 이게 고른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죠? 국어적인 뉘앙스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지? 우리가 분산을 얘기할 때 통계에서는 그 대표값으로부터 모여있을, 더 많이 모여있는 친구를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산포도라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산포도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흩어진 정도죠. 그죠? 흩어진 정도인데요. 그럼 우리가 평균을 구했어. 그러면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자료들이, 그죠? 각각의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은 게 산포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각각을 평균과의 차이를 구하면 산포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게 흩어진 정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차라는 걸 구한단 말이죠. 편차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편차는 각각의 자료값하고, 그죠? 평균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료값에서, 그죠? 평균을 뺀 거야. 얘가 편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라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얘는 분명히 평균이 3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이 3이 나오는 친구를 가지고 이 5개의 자료를 편차를 구해봤더니 편차가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니네가 이제 분석 문제 풀 때 이런 표를 구해서 하세요. 편차가 1에서 평균 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편차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편차를 가지고 흩어진 정도를 척도를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모든 편차들의 합은 항상 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편차는 항상 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거든. 자, 봐봐. 평균은 n으로 나눈 거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n개의 자료를 n으로 나눈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편차들의 합을 보자고. 편차들의 합을 그죠? 이렇게 쓰면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그죠? x1 빼기 m 더하기 x2 빼기 m 쭉 가서 xn 빼기 m을 n으로 나눈 게, 그죠?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왜 편차들이 이거잖아. 그죠? 이게 편차들의 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x끼리 묶으면 x끼리의 합에다가 빼기 m이 n개 있죠? 이걸 빼는 거거든? 이해돼야 안 돼요? 그죠? 편차들의 합이라는 건 편차의 합은 정리를 하니까 자료의 합에서 n 곱하기 평균을 뺀 건데 얘가 얼마냐고. 얘가 얼마냐고. 이게 nm이잖아. 그죠? 이게 nm이거든요? 이게 nm 빼기 nm이라서 편차의 합은 항상 빵이 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 우리가 산포도라는 거는 대표값을 정해서 흩어진 정도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각각의 편차를 구해서 전체 흩어진 정도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항상 빵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편차가 많은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계속 가져오느냐. 그러면 전부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아요? 양수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대값을 씌워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요, 이게 어떤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주기가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진 친구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를 더 많이 주고 싶은데, 그지? 그런 거를 그 절대값을 줬을 때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편차를 제곱해요. 양수로 만들면서 멀수록 더 그 절대값이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편차를 제곱해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양수로 만들면서 더 멀어질수록 제곱하면 더 커지겠죠. 그죠? 가중치가 주어진단 말이야. 분산도가. 그죠? 이런 식으로 편차를 제곱한 녀석을 가지고 다시 뭐 하는 거야? 이걸 편차 제곱의 평균을 냅니다. 이제. 제곱의 평균이죠. 평균 낸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분산이라고 해요. 얘를 분산이라고 읽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이것도 이제 니네가 중학교 때 쓰지 않지만 베리언스라고 해서, 그죠? 분산의 약자를 우리가 Vx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분산이에요. 그죠?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엔 얘가 어떤 의미야? 각각의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제곱해서, 그죠?
n개 그걸 다시 n으로 나눠준 이게 바로 분산이란 말이죠. understand? 이해됩니까? 이게 분산이야.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편차는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수치가 커졌단 말이야. 그죠? 1, 2, 3, 4, 5 정도야 뭐 커져봤자 얼마 안 되겠지만 실제로 많은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제곱해서 더하면 그 수치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조금 불편하겠구나 해서 여러분 그죠? 분산을 다시 제곱근을 씌워서 우리가 얘를 시그마라고 하자라고 해서 표준편차라고 하는 친구를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편차는 뭐냐면 그냥 분산을 구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루트 씌운 거야. 그죠? 표준편차라고 하는 친구를 시그마야. 시그마 약자, 그 시그마 소수 시그마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이렇게. 이렇게. 그죠? 델타랑 헷갈리면 안 돼. 시그마 x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편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학교 때 대표법과 삼포도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죠? 오케이? 그죠? 이거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게 분산이다. 분산구에서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다. 지워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3 문제더라도 어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니네는 이제 잘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 공식을 알려줄게요. 다른 친구들은 이걸로 노가다를 좀 엄청 시킨 다음에 알려주는데 알려줄게요. 그죠? 이런 공식들만 조금 내가 이 평균이라고 그랬죠? 이 평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평균. 얘는 같은 거고. 그죠?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그죠?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얘한테 A배를 하고 B를 더했을 때 각각의 별량들이야. 각각의 별량들의 A배하고 B를 더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3, 4, 5, 6, 7이 있었단 말이죠. 얘를 3A 더하기 B, 4A 더하기 B, 5A 더하기 B, 6A 더하기 B, 7A 더하기 B 얘를 이렇게 변형시킨 거는 이제 얘가 확률 변수 X라면 얘가 뭐 3X 더하기 B로 AX 더하기 B로 이제 표현되는 이런 친구란 말이죠. 그죠? 원래의 변수를 A배 더하기 B를 한 이런 친구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평균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증명 다 해줄 거야. 일단 써.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1차 변환한 이 친구의 분산을 구하면 얘는 뭐냐? 원래의 분산보다 A 제곱이 됩니다. 원래의 분산보다 B는 날라가요.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잡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죠? 시그마의 AX 더하기 B를 하게 되면요. 원래 시그마보다 A만 곱해지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죠? 네 번째, 자, 분산이라는 친구는요. 자,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이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단 말이야.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던 친구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을 니네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대단히 복잡해지는 통계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서술형 문제에서는 원래대로 풀어야 되겠죠. 니네가 아직 중등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객관식이나 이런 거 풀 때는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술형 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는데 여러분들 서술형 풀 때는 이거 공식을 바로 쓰면 안 돼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증명해줄 그 과정이 사실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풀이해야 되는 풀이 과정인 거야. 그죠? 모든 문제들을 어떤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갈 때 지금부터 해주는 증명 단계들을 그대로 수치 대입해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공식이 대입하지 말고 원래 그죠? 가볼게. 그냥 간단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원래 평균을 M이라고 해본다면 그죠?
그죠? 얘는 원래 뭐냐면, 그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은 n으로 나눈 거였거든? 그러면 이 친구의, 자, 좌변에, 자, 첫 번째, ax 더하기 b의 평균이라는 건 뭐냐? ax1 더하기 b를 다시 ax2 더하기 b를 다시 axn 더하기 b를 n으로 나눠먹겠다는 건데, 그죠? 얘를 a로 다 묶어주면 a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으로 묶어주고 b가 몇 개가 나와요? b가 n개가 나왔을 테니까 얘를 나눴더니 어때요? 얘가 뭐야? 얘가 뭐야? a배 이거고 뒤에가 뭐야? b가 나왔다. 자,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그죠? ax1, 2, 3, x끼리 다 묶어주면 이 부분이 평균이잖아. 그죠? a 평균 더하기 b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분산 공식으로 보자는 말이죠. 자, 분산이라는 건 뭐야? 분산이라는 거는 원래 정의가 편차제곱의 평균이었단 말이야. 그죠? 편차제곱의 평균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일단 자, 두 번째에서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 얘의 평균이 뭐야? an 더하기 b라는 걸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1번에서 증명을 했잖아. 그죠? 1번에서 증명을 했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각각의 뭐야? 별량들이란 말이야. ax1 더하기 b에서 누구? 마이너스 am 더하기 b를 빼고 이게 뭐야? 첫 번째 편차야. 그죠? 새로운 왜 이렇게 싱글싱글하지? 그죠? 여기 첫 번째 별량 ax1 더하기 b가 있을 거 아니야? 걔에서 새로운 평균 얘를 뺀 게 첫 번째 친구의 편차죠? 걔를 제곱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거를 나도 시그마로 그냥 바로 써주고 싶은데 시그마로 써주는 거는 니네가 증명자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xi-n 그죠? 얘를 전개를 시켜서 그냥 그죠? 얘가 각각이 그죠? a xi 플러스 b 마이너스 a n 더하기 b의 그죠?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확정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증명한단 말이야. 얘를 전개시켜서 그냥 바로 하는데 이거는 니네가 중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다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편차인 건 이해됩니까? 그죠? 걔를 제곱했어. 두 번째 편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ax2 더하기 b에서 마찬가지로 am 더하기 b를 뺀 게 두 번째 편차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n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axn 더하기 b에서 am 더하기 b를 뺀 다음에 제곱해서 나눠준 이게 뭐야? 이게 분산인 거야. 그죠? 이게 분산인 거잖아요. 그죠? 새롭게 만든 ax 플러스 b라는 변수에 대한 분산인 거란 말이죠. 근데 각각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b는 사라질 것이고 a로 묶어서 x1-m의 제곱 더하기 ax2-m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정리되는 게 보이죠, 여러분? 얘를 n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리하면 a제곱이 다 빠져나와서 여기가 x1-m의 제곱 더하기 x2-m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원래 분산이잖아. 이게 원래 분산의 정의잖아요. 그죠? 편차제곱 평균. 그래서 얘는 원래 분산의 a제곱에서 나온다가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3번은 할 필요도 없죠. 3번은 뭐야? 얘는 v 새롭게 만든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얘가 a제곱 vx가 됐던 거에서 루트를 씌운 거니까 a는 빠져나오고 이렇게 됐고 자 원래 이게 그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뭐야? 그죠? 이해됩니까? delta처럼 보이네. 그죠? 그냥 3번은 저런 식으로 바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일단 3번까지 정리를 하세요. 왜? 안 돼요. 다 끝나가. 뭘 가. 그래서
나는 니네가 이 증명 과정을 여러 번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분명 니네가 통계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 과정을 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과정을 여러분들 증명 단계에서 이해를 하고요. 문제를 풀 때는 빨리빨리 풀자고. 매끄럽게 쳐다보지 마요. 시험 안 본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수행평가에 나온다니까? 수행평가에 증명하세요 나올걸? 아니 근데 저기 문제 자체가 좀 여러 문제 내고서는 빨리 푸는 식으로 나오니까 기물 공부는 한꺼번에 마지막 친구는 선생님이 이제 그죠? 이거는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 지금 1, 3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서술형에서 보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 중3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표현은 VX 뭐 이런 식으로 쓰진 않죠. 근데 이 녀석의 분산이 이렇게 됨을 보이세요? 라는 실제 그냥 문제가 있어요. 내가 써주는 그 증명 단계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실제로. 그래서 보세요. 지운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마지막. 자, 이 친구를 보자고요.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x1-m의 제곱 더하기, x2-m의 제곱 더하기 xn-m의 제곱을 평균 낸 건, 그죠? 얘를요, 자, 제곱 다 해봐. 니네 완전 제곱했다고 쳐봐. x1제곱 더하기, x2제곱 더하기, xn제곱이 나올 거예요. 이거 맞죠? 맞지? 다음, 마이너스 2배의 m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EMX로 나오는 게 n개 있을 거고요. 그죠? 맞죠? 맞잖아. 다음, n제곱으로 나오는 게 n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맞죠? 그래서 얘가 n으로 나눠지는 건데 앞에 있는 이게 누구냐고 이게 사실 별량들을 그죠? 별수들을 제곱해서 n으로 나눈 제곱의 평균인 거죠 이게. 요 파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저게 제곱의 평균. 그래서 내가 이 기호를 알려준 거야 사실은. 그죠? 제곱을 평균 낸 거 빼기 다음 걸 보자고. 얘가 뭐야? 이거. 이게 뭡니까? n분의 x1, 2, 3, 4. 얘가 뭐야? 이 부분이. m이잖아, m. n분의 변수의 합. 그죠? m이니까, 이게 m이니까 2m 제곱 될 거야. 여기가 2m 제곱이야. 마지막에 n분의 이거 약분되니까 더하기 m 제곱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아,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 뺀 걸로 구해지는구나. 그냥 하나만 연습해 보자고요. 하나만 연습해 보자고요. 아까 했던 간단한 거 1, 2, 3, 4, 5. 그죠? 얘를 원래대로 하면 평균 3이니까 얘가 편차가 어떻게 나와? 편차가 마이너스 0, 1, 2라서 제곱하면 4, 1, 0, 1, 4라서 다 더하면 분산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곱. 이게 제곱이잖아.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이 10이기 때문에 오르나는 분산 2가 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냐? 원래의 별량들이야. 이게 변수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얘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란 말이에요.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건 얼마야? 얘가 10, 30, 55죠? 그죠? 얘가 제곱해서 평균 내니까 11이 나와. 따라서 뭐야? 11 빼기 원래 평균의 제곱 2다. 어때요? 분산 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알겠어요? 이렇게 분산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그래요. 그냥 시그마는 그냥 이렇게 증명하는 걸로 배우고 갑시다. 시그마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중3 문제 풀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